네, 오늘은 리더로서 해야 할 일들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더로서 해야 할 일들의 구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꼭 리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두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리더는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본인이 시켜야 할 일, 그 다음에 본인이 시키면 안 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지혜이고, 이 세 가지를 실행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지혜랑 용기가 둘 다 필요합니다. 자, 먼저 시켜도 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켜도 되는 일은 자기도 할 줄 알지만 내가 하지 않고 직원도 할 줄 아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줄 알지만 직원이 아직 할 줄 모르는 일도 시켜도 됩니다. 직원이 할 줄 모르는 일을 왜 시키냐? 그러면 직원들은 자기 밑에서 성장 안 하죠. 그러면 그 직원들은 아마 금방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부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지 않으면 그 직원들은 금방 떠나요. 반대로 직원이 할 줄 아는 일만 계속 시킨다. 아니 말 잘못했네요. 직원이 할 줄 모르는 일을 시켰는데 그 직원이 거부한다. 저 이거 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보스인 리더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발전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리더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반드시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걸 직원들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도 할 줄 모르는 일인데 직원들한테 시킨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일인데 직원도 할 줄 모르니까 일이 엉망이 된다. 그거는 이제 조직에 엄청난 손해가 되죠.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직원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시키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검사는 못합니다. 검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엉망진창 떡이 돼 있어서 그것들을 다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 몇 곱절의 일을 제가 혼자 해갖고 다 그걸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처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시키면 결국에는 몇 곱절로 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일을 직원들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줄 아는 일 중에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존재해요. 가치 판단이랑 그 다음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에 포함이 됩니다. 얘기가 조금 했네요.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일을 직원이 시켰는데 직원들이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돼요. 그 직원들한테 휘둘려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뛰어난 직원인 거지. 뛰어난 직원이라 자기가 본인은 할 줄 모르는데 직원들한테 맡기니까 해낸단 말이야, 그 직원이. 그러면은 그 직원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를 할 때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끌려다니면
직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에, 자, 직원이 한 명이고 원장이 한 명이다. 그럼 원장과 직원이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직원한테 매달리는 꼴이 되고, 원장이 굳은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직원이 여러 명이 있다.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이면 그 일을 독보적으로 잘 처리하는 한 명을 추종하게 됩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그 한 명을 추종하게 되고, 그 직원은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이렇게 휴가를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직원들의 형평성이 깨지죠. 그럼 저도 해주세요. 너는 안 돼. 이렇게 됩니다. 또 그 밑에서 A라는 직원이 일을 잘했는데 B라고 하는 직원도 이제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연습해서 A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A랑 B랑 둘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B라는 직원도 저도 원장님 저도 휴가 쓸래요 하면은 거기도 또 쓰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병원이 통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일을 직원도 못하는데 어떻게 굴러가는 경우, 이런 거보다 자기가 못하는데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부지런해야 되죠. 어렵죠, 그런 것들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부지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지간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그 대가로 돈을 많이 가져가지. 돈을 많이 가져가네. 그럼 돈 많이 벌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안 씁니다. 네, 그 얘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자기 혼자로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볼게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1.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가 할 줄 모르는 일을 자기가 할 때 자기 발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렇게 해서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원장이 독단으로 이 일을 처리를 했는데 할 줄 모르는 일에 대해서 했는데 그 결과로 직원들에게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나는 이 일을 솔직하게 말하면 잘 할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 테스트 해보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니들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고치겠다. 이거는 발전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니 당분간 힘들더라도 인정해 주길 바란다.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또 올바른 직원의 마인드는 그 리더가 예를 들어 그런 힘든 결정을 하고 했으면 직원들은 자기들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기꺼이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직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장은 그러한 직원의 마인드, 직원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이 직원들에게 시켜야만 하는 일 중에는 원장도 할 수 있고 직원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했을 때 그러니까 원장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장의 체면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아침에 청소를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다 같이 청소를 합니다. 그럼 원장도 청소를 하죠. 원장이 청소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원장이 직원들 청소하는데 옆에다 대고 빗자루 들고 같이 막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긴장하는데. 저 옛날에 그런 짓 했다니까요. 직원들이 좋아하느냐? 처음에는 우리 원장 너무 모범적이야, 훌륭해,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저 꼰대 영감이 뭘 또 감시하려고 그러나
그런 식이 됩니다. 원장이 하는 거는 원장실 안에 있는 책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장의 책을 직원들이 어떻게 버려? 원장실에 있는 넉마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직원이 어떻게 버려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은 원장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모범이 되죠. 그런 것들은 모범이 됩니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원장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원장이 팔 걷어 붙이고 가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스케일링을 한다고 칩시다. 병원에 위생사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지금 막 정신없이 바빠. 막 정신 똥오줌을 못 가릴 정도로 바빠. 데스크도 해야 되고 안쪽에 저기 막 세척도 해야 되고 막 환자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원장이 거드름 피우고 앉아갖고 스케일링을 원장이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직원들도 한가하고 나도 한가한 상황에서 직원들도 한가하고 나도 한가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원장이 뺏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런 원장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케일링 해야 될 때 직원들이 스케일링 해야 될 때 내가 스케일링 하고 있다. 그걸 좋아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반대로 직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스케일링인데도 자기가 하기 싫어하고 미루고 있다가 원장이 하겠지 싶어하고 지실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게으른 거죠. 그런 직원들은 정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직원들이 해도 될 일을 원장이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보람이랑 근면성 같은 거를 크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게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매우. 그러니까 뭐 어지간히 좋아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렇습니다.